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IQ 200 절대음감의 한국계 미국인 천재 소년이 MIT와 하버드의 동시 입학 제안을 전격 거부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한국, 그것도 전통가야금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단 한 번도 웃거나 울지 못했던 천재 소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핏줄이 부르는 신비로운 소리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미국에선 제이킴이라 불리죠. 제 9번째 생일은 친구들로 가득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LA 명문 사립학교 교장실, 양부모님과 교수들 사이에 앉아 있었죠. 어른들은 제 미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우리가 본 어떤 학생보다도 뛰어납니다. IQ 테스트는 측정 한계를 넘어섰고 그의 음악적 재능은 모차르트에 비견됩니다. 절대음감은 물론이고 한 번 들은 곡은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양부모님은 미소 지었지만 저는 표정 변화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수학적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웃거나 울지 않았어요. 감정 표현이 전혀 없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죠. 5살 때 부모님과 함께 가던 차가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죠. 그날 이후 제 감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최고의 심리치료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죠. MIT와 하버드에서 특별 입학 제안이 왔습니다. 두 곳 모두 제이를 원하고 있어요. 9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는 최연소 학생이 될 겁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의 기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학 입학을 앞두고 양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부부의 사진이었죠. 뒷면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언젠가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어.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 친가족이야. 내 생모와 생부 그리고 이분은 내 할머니 이진숙 여사시다. 한국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셔. 처음으로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 김준호. 그게 내 본명이야. 내 부모님은 미국으로 유학 와서 너를 낳았어. 사고 후에 우리가 널 입양했지. 그날 밤 처음으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한옥마을 처마 밑에서 누군가 현악기를 연주하는 소리,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MIT에 입학한 첫날, 캠퍼스는 역사상 최연소 입학생인 저를 보기 위해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총장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이킴, 아니 김준호 군은 우리 대학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IQ 200, 절대음감, 5개 국어 능통, 이미 대학원 수준의 수학 논문을 발표한 천재 소년입니다. 박수 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2년간의 대학 생활 동안 저는 2개의 학위를 거의 마쳤습니다.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고 음악 이론에서도 새로운 화성 체계를 제안했죠. 언론은 저를 21세기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저는 여전히 그 이상한 선율을 꿈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양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준호야,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내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처음으로 제 가슴에 무언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 하지만 꿈에서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세상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가야 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양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학기 중이잖니. 내 연구 프로젝트도 있고.
가야 해요.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제 핏줄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말은 양부모님께 조금 배웠지만 유창하지 않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4시간의 장거리 운전 끝에 택시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한옥 앞에 이진숙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던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 혹시 준호 학생인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오게.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셔.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처음 맡아보는 한약 냄새와 묵은 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방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마른 몸에 깊게 팬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가 맞니?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내 아버지 눈이랑 똑같구나. 그리고 내 어머니 코. 40년을 기다렸다, 내 손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옆에서 자리를 지키던 저는 멀리서 들려오는 현악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제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선율이었습니다. 저 소리. 뭐예요? 옆에 계시던 할머니를 돌봐주시는 이웃이자 은퇴한 교장 선생님인 서민호 선생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야금 소리일세. 박영진 명인께서 연주하시는 거야. 저 건너편 전통문화원에서 매일 밤 연습하신다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명인께서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특히 환영하신다네. 달빛이 비치는 마을길을 걸어 문화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나무 바닥에 앉아 가야금을 연주하시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긴 흰 수염에 한복을 입은 그분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공간 전체가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구석에 앉아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음악이었지만 어쩐지 제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음악의 장단에 맞춰 뛰기 시작했고 숨결도 그 리듬을 따랐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명인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를 바라보셨죠. 어서 오게 젊은이. 멀리서 왔구먼. 어떻게 아셨어요? 음악은 거짓말을 못하네. 자네 호흡과 심장 박동이 이 음악에 반응하는 걸 느꼈어. 자네는 이 가야금 소리에 이끌려왔구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꿈에서 들었던 소리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박영진 명의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이진숙 여사의 손자인가?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자네 할머니와 나는 오랜 친구일세. 그분이 40년간 손자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봐왔지. 자네 어머니도 가야금을 잘 탔다네.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어머니가요? 그렇네. 자네 어머니는 내 제자였어. 미국 유학 가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가야금을 배웠지. 명인께서 가야금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한번 타보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가야금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현을 건드리자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군. 자네는 타고난 소질이 있어. 이건 단순한 절대음감이 아니라 음악을 느끼는 감성이네. 자네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았구먼.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 병간호와 함께 박영진 명인을 찾아가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인께서는 저에게 기본적인 주법부터 가르쳐 주셨고 저는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습니다. 가야금 산조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네. 명인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과 정이 담겨 있지.
기쁨, 슬픔, 그리움, 분노. 모든 감정이 이 선율 속에 녹아있네. 저는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할 때만큼은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양부모님께서 다급한 전화를 주셨습니다. 준호야, 언제 돌아올 거니? MIT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없으면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할머니가 아직. 준호야, 내 미래를 생각해봐. 이건 내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약간 기력을 되찾으신 듯 했습니다. 준호야, 내 양부모님 전화였니? 네, 할머니. 돌아가야지. 내 공부가 중요하잖니.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더 있고 싶어요. 가야금도 더 배우고 싶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니? 네. 처음으로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제 핏줄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날 밤 문화원에서 박영진 명인과 함께 연주하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조의 가장 슬픈 대목에서 갑자기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눈물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죠. 명희님, 저 울고 있어요. 박영진 명희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음악이 자네 마음의 문을 열었구먼. 이건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자네 영혼의 해방일세.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공허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괜찮네, 다 흘려보내게. 우리 음악은 한을 풀어주는 힘이 있다네. 그날 밤 서민호 선생님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저의 아버지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분이셨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마. 그는 뛰어난 학생이었지.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가족 사업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단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지. 서 선생님은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나도 사업가였다네. IMF 때 모든 걸 잃었지.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라는 걸. 서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결정했어요. 한국에 남아서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네, 처음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알았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지지할게. 그렇게 저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MIT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박영진 명인에게 전통 가야금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손자가 돌아왔으니 더 살아야지라고 웃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저는 점점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고 슬픔도 느꼈으며 분노와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제 얼굴은 더 이상 감정 없는 가면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변화를 지켜보며 매일 행복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한의학 치료와 함께 음악요법을 제게 적용하셨습니다. 우리 전통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봐. 가야금 소리가 내 기의 흐름을 바로 잡아주는 거야. 음악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게 도와주는 거지. 할머니는 특별한 한약을 지으셨고 그 한약을 마시기 전에 항상 가야금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점차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약의 쓴맛과 가야금의 맑은 소리가 어우러져 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듯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영진 명인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전통음악 축제에 함께 나가지 않겠나?
너와 내가 함께 연주하는 거지.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오른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천재 소년이 한국 전통음악을 연주한다는 소식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공연장은 관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야금 현을 튕기며 저는 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머니도 같은 곡을 연주했을까요? 어머니의 손길이 제 손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에 연주는 더욱 깊고 감성적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의학 교수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김준호 군, 놀라운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 신경과학 교수입니다. 혹시 가야금 연주가 트라우마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연구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함께 한국 전통음악의 치유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 뇌파와 호르몬 변화를 측정하며 가야금 산조가 트라우마로 인한 뇌기능 장애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분석했죠. 놀랍습니다. 신경과학 교수는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가야금의 특정 음계와 장단이 뇌의 편도체와 해마를 자극해 트라우마로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서양 음악과는 다른 파장과 진동이 특별한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점차 확대되어 다른 트라우마 환자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전쟁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자, 사고 생존자 등 다양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가야금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이 가야금 소리에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전통 가야금 산조의 신경학적 치유 효과. 트라우마 환자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국제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한국에 남겠다고 했을 때 걱정했었는데 내 직감이 옳았구나. 내가 찾은 길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라니 놀랍구나. 할머니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은 1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다시 한의원을 운영하실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목숨은 정으로 이어지는 거야. 내가 돌아온 덕분에 이 할미가 살아난 거지. 박영진 명인의 지도 아래 저는 가야금 연주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켰습니다. 3년 만에 명인께서는 저를 정식 제자로 인정하셨고 전통 계승자로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준호, 자는 이제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전달자가 되었네. 서양과 동양의 지식을 모두 가진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말씀에 영감을 받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한의학 지식, 박영진 명인의 음악 철학, 그리고 제가 MIT에서 배운 과학적 방법론을 결합해 소리치유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민호 선생님은 고향 마을의 폐교를 리모델링해 센터 부지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학교는 IMF 때 문을 닫았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의 장소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센터는 한옥의 전통적 구조와 현대적 시설을 결합한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가야금 산조의 음향이 최적화된 치유실, 한의학 치료실, 그리고 최신 뇌파 측정 장비를 갖춘 연구실까지 갖추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국내외 언론이 모여들었습니다. CNN은 미국의 천재 소년 한국 전통음악으로 트라우마 치료의 새 지평을 열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고 BBC는 동서양 의학의 혁신적 결합 소리로 마음을 치유하다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양부모님도 한국에 오셔서 개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양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쁘구나. 이제 내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소리치유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곧 우울증, 불안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환자들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영재들, 뛰어난 지능을 가졌지만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한 아이의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12살 소녀 민지는 IQ 160의 수학 영재였지만 학교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1년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야금 치료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센터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준호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음악으로 다른 아이들을 도울래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희망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센터의 성공은 학계의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MIT와 하버드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왔고 서울대 의대는 정식 연구기관으로 센터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두 세계를 오가며 강연과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매일 저녁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할머니에게 가야금을 연주해 드렸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을 다시 찾는 듯 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운명이었어. 내 핏줄 속에 흐르는 우리 음악의 혼이 널 부른 거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소리치유센터는 이제 국제적인 기관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영진 명인께서는 국가무 형문화재 가야금 산조기능 보유자로서 저를 공식 후계자로 지정하셨습니다. 할머니는 90세의 고령에도 여전히 한의원을 지키셨고 서민호 선생님은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소리치유센터 1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리는 날이자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관객으로 가득 찼고 무대 위에는 저와 함께 치유받은 100명의 아이들이 가야금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저는 관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전 저는 IQ 200의 천재라 불렸지만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MIT와 하버드가 제게 문을 열어주었지만 제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그때 저는 제 핏줄이 부르는 소리를 따라 한국에 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할머니의 사랑, 박영진 명인의 가르침, 서민호 선생님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전통음악 가야금 산조를 통해 제 영혼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객석에서는 할머니, 양부모님, 박영진 명인, 서민호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 선 아이들은 모두 저와 같은 상처를 가졌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웃고 울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치유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제 신호에 맞춰 100명의 아이들이 함께 가야금 현을 튕겼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 전체가 가야금의 맑은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연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구나. 학이나 상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찾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핏줄이 원했던 삶이구나. 가야금 선율이 높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저 음악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준호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천재 소년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와 전통 가야금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가야금 산조는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음악 치료의 과학적 효과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전통음악의 특정 진동과 파장이 뇌 편도체와 해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 음악가는 다른 한국 전통음악만의 독특한 치유력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동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